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여권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권 레이스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여권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대권 레이스의 스타트를 끊었으며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호 의원 등도 완전 국민경선제를 매개로 연대를 모색하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쏠려 있습니다. 박 위원장이 총선 승리 이후 대세론이 재점화될 정도로 여권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가족 행복 5대 약속 등 민생 공약의 이행을 위한 총선 공약 실천본부를 발족하고 우선 민생 행보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5월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고 난 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의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상임고문이 곧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손학규 전 대표도 6월 전당대회 직후 대선 캠프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언제 대권 행보를 공식화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민주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안 원장에게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안 원장이 이러한 요구에 응할지, 장외 행보를 지속하다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설지, 아예 제3세력화를 모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5월 4일 원내대표를 뽑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향후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와 SSM이 어제 첫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모처럼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국 대형마트 100여 곳이 의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일을 실시해야 합니다. 첫 시행일인 23일, 조례를 개정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에 대형마트와 SSM 37곳이 문을 닫았고 조례 개정이 모두 끝나면 대구 시내 전 지역에서 67개 점포가 휴업합니다. 주변의 대형마트와 SSM이 문을 닫다 보니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일요일 하루 문을 닫는다고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지속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되려 쉬는 날을 피해 토요일과 월요일 마트에 손님이 더 몰릴 것 같아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 마트 휴업 첫날인 어제 자체 행사를 마련한 전통시장은 7곳에 그쳤습니다. 조직이 영세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자체적으로 고객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별로 자전거길 통합개통식이 동시에 열린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 행사가 열렸습니다. 22일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는 달성군 강정고령부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신명필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개통식 후 강정고령부에서 사문진교, 다산면, 그리고 달성부의 왕복 44km 구간에서 자전거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오는 6월 신천과 연결된 금호강 자전거도로가 완공되면 신천에서 금호강, 낙동강 구간의 자전거 벨트가 조성돼 시민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상주시 경천선 부근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기증한 자전거 65대를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으며 자전거 동호인과 도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퍼레이드도 펼쳐졌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다양한 친수 및 교육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며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몸싸움 방지법에 합의한 새누리당에서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몸싸움 방지법에 합의한 새누리당 내에서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번 개정안은 자칫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2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원들의 중지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정안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 등 중진 의원들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위는 법안 신속 처리제 발동에 필요한 의석수를 60%의 절대 다수에서 다소 낮추고 본회의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270일에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의 지위를 일반 상임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서 법안 처리의 흐름을 정상화해야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림단 독립운동 실기에서는 파리장서에 서명한 137명 중 경북 유림이 45명이나 되며 이 중에서 봉화 유림이 9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봉화군이 파리장서 탑비 건립을 위해 6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유림단 독립운동 파리장서 탑비 건립 추진 서명운동을 벌여 전체 군민의 2배가 넘는 6만 892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봉화군민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출향 인사와 독립 관련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 기념비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파리장서 운동은 3.1운동 이후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이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파리 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 사건으로 전국에는 경남 밀양과 거창 등 7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봉화군은 서명록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하고 기념비 건립 사업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파리장서 운동의 총본산인 봉화에서 파리장서 탑비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